이번 추석 연휴에 시골 내려갔다 온 분들 많으시죠? 시골이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라는 뜻의 시와 고을의 준말인 고를 써서 시골이라 한대요. 언뜻 들으면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한데 사실 정말 별거 없긴 하죠.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얼마나 별것처럼 놀았는지 흙바닥, 돌, 나무만 있어도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 공기놀이, 말뚝박기를 했었고요. 강가에서 물고기나 고동 잡는 걸로 힐링했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시시했던 시골에서의 기억들이 마음을 채워주고 있고요. 명절 연휴에 가장 시시하고 보잘것없던 시골에서의 추억담이 오가곤 합니다. 아마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이들의 모습이 그곳에 늘 존재하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껏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연휴 보내고 계시죠?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는 것밖에는 몰랐었겠지요. 누구나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려서 그랬다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눈물을 빼왔지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눈물에 강한 기쁨.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받는 것밖에는 몰랐었겠지요. 누구나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려서 그랬다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알게 되고 고독을 배웠지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눈물에 강한 기쁨. 오라 해는 동쪽에서요. 오라 비는 하늘에서요. 오라 바람 구름도요. 오라 그냥 지나가네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는 것밖에는 몰랐었겠지요. 누구나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려서 그랬다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랬잖아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조용필의 내가 어렸을 적엔 듣고 왔습니다. 네, 연휴 때는 지인들에게 뭐 고향을 내려가냐 또는 시골에 가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곤 하는데요. 고향이라는 한자에도 시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연고 고에 시골향 또는 마을향자를 쓰는데 다정이 분들 중에서도 시골에서 자라셨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시골이었다거나 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이 시골에 대한 향수에 젖게 되잖아요. 이 강화도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막 엄청 논과 밭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또 제 할머니 댁인 그곳은 더 들어가서 논과 밭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슈퍼마켓조차 보이지 않는 정말 깡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연휴를 보낼 때는 정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뭐 메뚜기도 잡고 사방팔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동생들과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갑자기 그때 그 풍경이 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부산에서 강화도로 가면서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기차의 풍경을 좀 바라보면 논과 밭이 계속 연속될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예쁘다. 꼭 한번 좀 여행을 오고 싶다 해서 지도를 켜서 확인을 해보면 밀양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밀양 우리 국회 작가님의 고향인데 이래서 우리가 또 잘 통하나라는 생각에 또 반가워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가에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요. 고향이 너무 가까워서 약간 좀 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가는데 거의 시간을 다 써서 오히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좀 많은데요. 우리 다정이 분들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뭐 부산이 고향이어서 떠날 곳이 없다 하는 분들 좀 부럽습니다. 힘들 때 또 지칠 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연은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명화산책 코너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플레이리스트 재생하러 가볼게요. 2, 3, 4.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나 인사드립니다. 추석 특집 나나의 플리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노래로 소개하는 부산 관광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좀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7, 8월 휴가 시즌에 바캉스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추석 연휴 겸 늦은 바캉스, 이른바 늦캉스 떠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하면 단연 떠오르는 도시 바로 부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산의 어떤 관광 명소 좋아하시나요?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부산의 명소들 참 많은데요. 다정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명소들 아마 이 노래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자갈치 시장 그리고 동백섬까지 가장 유명한 부산 명소를 샤라웃 해주는 노래인데요. 레게 힙합 팀의 부산 찬양가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컬앤하의 부산 바캉스.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제 고민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Baby 어젯밤 울었나요 뒤는 부어있네요 내 손 잡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요 화장을 안 해도 돼 생얼로 렌트는 내 꿈에도 싱글로 네 여자친구들도 내 여자친구를 돈 걱정하지 말고 다 불러 We far wrong, right there drunk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부산 바캉스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e
멈출 것은 없지만 아직도 끙끙대며 걱정하는 그대 이 노래를 불러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마. 우리는 서로에게 말지마. 가끔씩 다른 여자 눈길이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니까. Riff or wrong, reggae drum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부산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부산바 Run the dragon. Everybody come to 해운대. One for me,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Big up, big up. 부산바. Sing it for me now. Oh, we rock. 부산바. 감세. 네, 이번엔 찐 부산 출신 뮤지션의 노래입니다. 1950년 부산 기장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최백호 씨인데요. 이분은 영일만 친구, 낭만에 대하여,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서정적이고 소울풀한 곡들을 다수 히트시키기도 하셨고요. 또 라디오 DJ로도 활동했던 그는 고향에 대한 노래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부산에 가면 달맞이 고개와 광안리가 등장하는데 가사가 정말 애틋하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본다. 부산에 가면 추석 특집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노래로 소개하는 부산 관광지 세 번째 곡은 가수 린의 곡인데요. 이번엔 제목 자체가 부산 관광지입니다. 바로 청사포. 요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죠. 도입부의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진짜 선선한 가을 달맞이 고개에서 드라이브나 산책한 뒤에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 이 미포철길에서 부서지는 바다의 파도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일상의 피로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까지 마셔줘야 이 청사포 관광의 마무리인 거 아시죠? 린의 청사포 듣고 올게요.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 언제부터인가 푸른 모래는 없고 발 아래 포구에는 파도만 부딪히여 버럭게 멍이 드는데 해운대 지나서 바다와 구름 언덕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청사포를 내려보며 여인아 귓가에 간지럽던 너의 속삭임 아직도 물결 위에 찰랑이는데 찰랑거리는데 순정의 첫 키스 열정의 그날 밤 수줍던 너의 모습 이제는 바람에 흔적마저 찾지 못한 청사포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철없던 그 맹세를 내준 정이가 뭔가 목내어 울고 가는 기적 소리야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청사포를 내려보면 여인아 귓가에 간지럽던 너의 속삭임
아직도 물결 위에 찰랑이는데 찰랑가 네, 노래로 소개하는 부산 관광지 마지막은요. 순순이의 서면역에서입니다. 20대 해외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핫한 관광지죠. 서면.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부산과 인근 경남에 사는 젊은이들이 출석 도장을 찍는 곳이 바로 서면인데요. 이 순순이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서면뿐만 아니라 근처의 점포 카페 골목이 관광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한 골목에 맛있는 음식점과 예쁜 카페들이 즐비한데요. 저도 이곳 진짜 좋아합니다. 놀이마루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포 공국길, 이제는 점포 지하철역 위쪽 주택가까지 점포 카페 골목은 범위가 정말 넓어졌다고 합니다. 연휴에 가족들과 이 골목에서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순순이의 서면역에서 감상해 보시죠. 가슴이 먹먹해 혼자 이 길을 걸었어요. 서면역에서 술 한잔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지하상가 거리도 점포 카페 골목도 그대로인데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나는 괜찮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도 비가 내렸어. 그때 그날 밤은 기억이요. 서면역에서 술 한잔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지하상가 거리도 점포 카페 골목도 그대로인데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나는 괜찮아. 아주 많이 잊지는 말아줘요. 한땐 좋았었잖아. 예뻤던 우리들. 서면역에서 술 한잔 어때요? 그대도 가끔 내 생각하나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떠나버린 시간은 담을 수가 없는 걸 잘 아는데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나는 괜찮아. 네, 오늘의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추석 특집으로 노래로 소개하는 부산 관광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노래에 이곳이 없어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바로 영도인데요. 영도 진짜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또 영도 드라이브 하시면서 또 이 부산 곳곳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바로 연은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명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네, 화요 명화 산책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추석입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우선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죠. 네, 아나운서님도요. 이렇게 또 뭐 보름달 뭐 이런 거 보시면 혹시 뭐 소원 같은 거 비시는 편이신가요? 아우, 당연히 하죠. 오, 뭐 정말요? 소원만 비나요. 노래도 하고 노래도 춤도 하시고, 추고 어머, 달 보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죠. 그걸 보고 싶은데요. 그 언제 연은쌤의 원맨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연휴가 조금 주말을 껴서 길게 네. 느껴지곤 하는데요. 네. 이런 연휴가 주어지면 혹시 연은쌤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밀렸던 뭐 일도 하고 뭐 이제 또 뭐 글도 쓰고 뭐 책도 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뭐 제 직업 성격 때문에 그런지 미술관 가요. 정말요? 네. 뭔가 이번에 좀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한번 선택지로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연휴 때 안 가면 또 언제 또 그렇게 그쵸. 일부러 시간 내서 가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부산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미술관 나들이 좀 떠나볼까 합니다. 네. 좀 부산에 가볼 만한 그런 미술관이 있을까요? 부산에만 있는 미술관으로 저는 그 부산 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네. 이우환 공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시민들한테는 할인도 해주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은 더더욱 이런 또 연휴에 한번 가보시는 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할인까지 혜택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있는 좀 작품을 소개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네. 작품이죠? 네, 그 이우환 공간, 그 이름이 작가 이름이 이우환이에요. 네. 이우환 작가의 작품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작가가 1990년대부터 시리즈로 선보였던 대표적인 작품이 조응이라는 조응 시리즈인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우환의 대표작 조응. 조응이라는 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이 조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풀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조응이라는 말은요,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 등의 그 앞뒤가 서로 알맞게 어울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한 작가는 이와 비슷한 시리즈의 다른 작품에는 대화라는 제목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뭐 대화나 조응이나 좀 비슷한 말이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작품 이 조응을 처음 발표하고 나서 대중적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 이유하는 이 조응 시리즈를 여러 번 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꽤나 고가다, 비싸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이 작품을 봤을 때 사실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곤 하거든요. 뭔가 아니, 이렇게 점 두 개가 딱 찍혀 있다고 네. 보이긴 하는데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네. 제가 아직 예술을 잘 몰라서 이게 예술의 세계인 거겠죠? 아주 잘 아시는데요. 뭐 이만하면. 이렇게 고가에 판매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일단은 이제 이 작품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 두 개 딸랑
놨다고 하시는 이 표현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행입니다. 심지어 뭐 이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리겠어 하는 그런 분들 사실 많아요. 많긴 많으신데 네. 근데 이제 이유한 작가는요, 국내 현존 그 작가 중에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작품이 이처럼 높게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이 조응 시리즈를 보고 네. 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점을 그렸다라고 말해주길 더 좋아해요. 이유한의 작품은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양의 철학적 요소를 독창적으로 재구성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벌써 어렵죠?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 동양 수묵화에 드러난 그런 점과 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 동양의 수묵화요? 네, 맞아요. 이 작품에서 특히 우리 동양화의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하는 여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백은요, 예로부터 형이상학의 공간이고 사유의 공간이고 인간의 공간이 아닌 신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백은 인간이 그리거나 그림이라는 한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여백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담기는 경치와 사물은 그 여백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여백 덕분인 거예요. 이유한 작가는 자기 작품 안에서 여백 때문에 발생하는 이 특유의 느낌을 여백 현상 이렇게 명명하고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여백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점 빼고 다 여백인 거잖아요. 그럼요. 뭐 좀 아시네요. 그럼 이 작품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에 의해서 형성된 빈 공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작가가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로 점을 그릴 그 위치를 찾는 거라고 해요. 뭐 관람자가 보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점을 쿡 그렸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가는 한 점의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점을 그릴 위치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처럼 오랜 고심 끝에 완성한 작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파기해 버린다고 해요. 와, 사실 뭐 저희야 어디에 점을 네. 그려 놓으시든 크게 네.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작가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겠죠? 네. 작가가 말하길 관람자가 캔버스에 그려진 이 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점들이 캔버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오면서 전체 공간에 울림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관람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점들보다는 공간의 울림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수영을 하다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면 스스로 물결이 흐름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공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간의 울림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을 작가는 여백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여백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 자아에 대한 성찰과 깊이 있는
사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알듯 말듯 아니 수영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다시 캔버스로 돌아가니까 오호라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잠깐 이 그림과 좀 거리를 가져보고 여백을 좀 가져보면서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 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이우환의 작품 조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작품 안에 있는 공간의 울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 요약은 해봤습니다. 잘 이해한 거 맞을까요? 100점입니다. 어호. 네, 완벽합니다. A 플러스. 와.
네. 정말 어렵네요. 아,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어쩜 그렇게 A 플러스로 잘하세요. 네. 정말요? 이유하는 우리가 이 여백 현상을 통해서 생활의 갖가지 소음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생각 있죠. 즉 사유를 해보길 바란 거예요. 이유한의 그림 속에 있는 점들이 만들어내는 울림, 즉 여백 현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절제, 윤리, 그리고 나아가 숭고에까지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유도하죠. 잠깐만요. 네. 네. 저 지금 여백 사유까지 좀 갔거든요. 네, 네. 뭔가 좀 멍 때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봐라 이런 네.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절제, 윤리, 숭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네. 막연하게 사유하면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이제 작가가 절제, 윤리, 숭고라는 이 키워드를 준 거는 네. 어쩌면 좀 더 구체적이게. 친절한 그런 이제 철학가 교수님 같은 아주 친절한 그 설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걸까요? 네. 이 절제, 윤리, 숭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한 작품은 정말 난해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유한 작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네.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조금 네.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유한 작품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알고 이유한 공간을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내가 같이 간 그 친구나 가족들한테도 내가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개념을 그냥 모르고 가시면은 그냥 갔다 오셔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밖에 안 돼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애를 쓰면서 이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들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은 했는데요. 네. 우선 볼게요. 네. 작가의 절제된 표현을 통해서 한번 절제를 느껴보세요. 작품을 보면 단조로운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개입, 즉 자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절제된 표현을 기반으로 캔버스, 붓, 작가의 숨결, 행위 같은 것들이 서로 모여서 공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네. 작가는 바로 여기에서 윤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 생기고 사람은 이럴 때 각자의 윤리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윤리의 의미예요. 다른 의미에서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윤리는 곧 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뜻하는데요. 그 예는 타자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윤리성은 결국 숭고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숭고란 영원 혹은 무한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숭고란 미적, 초월적 차원으로 인도된다는 걸 말해요. 와. 하하하하. 솔직해도 되는데. 조금씩 더 난해해지는 것 같은데 쉽게 비유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졌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혹시 지금인가요? 지금이요? 네. 뭐 그렇다면 더욱 좋아요. 연인 간의 그 사랑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약 깊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라면 이 절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가 없으면 곧 허망하고 불행하게 끝나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상대와의 관계에서 배려나 이타심 같은 미덕이 발현되는 거예요. 네. 즉 절제가 곧 윤리가 되는 거고요. 나아가 숭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숭고의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영혼의 기쁜 떨림, 잔잔한 울림과 파장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렇듯이 절제가 곧 최대의 자유가 되는 아이러니가 이 작가의 조응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예요. 오, 근데 진짜 사랑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실 절제라는 감정을 잊게 되잖아요. 뭔가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원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고, 배려. 그 배려를 지키다 보면 결국에는 숭고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아, 정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아니, 저는 한나 아나운서를 보면 네. 정말 감탄이 나와요. 아, 정말요? 너무 역시. 스마트하셔서. 아, 이렇게 또 한번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이우환 작가의 미술관이 부산에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부산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네, 작가 이우환은 1936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서요. 현재 88세로 생존해 있는 작가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작가를 다룬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이유하는 우리 부산의 경남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사대 부속 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일본에 들렸다가 그곳 일본에서 머물면서 철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일본어에 능숙하다 해도 그 깊은 철학적 사유를 외국어인 일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유하는 미술 작가로 전환해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미술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다른 여느 작가의 작품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담론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작품은 눈으로 읽는 철학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또 조응인 거예요. 이렇게 또 어렵지만 또 저희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조금 튼튼하게 개념을 다져놨으니까 진짜 미술관에 가도 저희가 조금은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후한 작가의 미술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완 미술관은 우리 부산 말고도 일본 나오시마와 프랑스 아르레도 있어요. 부산에는 시립미술관 별관에 이우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개관했는데요.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우환 작가는 부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작품을 부산에 직접 기증해서 미술관을 건립했는데요.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계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조성했어요. 단순한 직육면책 모양을 한 미술관은요, 보통의 전시관과는 다르게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공간과 작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간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주요 전시 공간은 이우환 공간의 1층과 2층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미술관 앞마당의 잔디밭에도 이우환 작가의 조각 작품이 4점이 또 설치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다 감상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까지 할인해 주니까 꼭 시간을 내서 들려보시기 바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비유도 해주시고 찬찬히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를 토대로 작품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완 공간에 가시면 제가 설명해드린 점으로 된 작품 조응 시리즈 외에도 이유한의 다른 회화 작품과 함께 설치 작품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한 작가의 모든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은 제가 결국 말씀드린 내용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드린 말씀을 기억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보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점은 네. 작품의 중심에는 작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바로 작품 감상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작가는 단지 화두를 던질 뿐이죠. 이런 작품을 보실 때는요,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미술 작품 보면서 여러분들 이 여백의 공간을 좀 음미하고 또 여백의 공간을 보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이우환의 조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고맙고 힘을 줘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보통 스트레스는 우리 두뇌의 일부분만 사용할 때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 플라톤의 말. 네, 오늘 문다다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별 다른 거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그냥 똑같이 방송국에 출근하고,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늘 해왔던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손에 익은 일을 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 닫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뇌 부위만 쓰다 보면 더 심신이 지쳐버린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휴일에 좀 일상 패턴에 변주를 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다정이분들도 안 해봤던 거 해보시고요. 안 가봤던 곳 이렇게 하나씩 가보시면서 도장 깨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뇌의 새로운 부위를 활성화시키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팍팍 쳐내는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끝곡으로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슴속 깊은 사연들 저마다 아픈 구석 하나쯤은 있네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
스쳐간 많은 사람들 언제부턴지 기억나지를 않네. 그런 게 모두 추억이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